어느 순간부터 테더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원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통화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선 세금을 걷기도 힘들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경제적 대응 자체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원화를 안 쓰니까 원화를 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경제적 제국주의란 말을 썼죠. 그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우리는 경제적 식민주의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도 하려는 거고,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이 더 효과가 좋은지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법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은 세금을 많이 때린다든가 하는 식의 법적인 규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들어온다. 교수님,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네. 이제 뭐 굉장히 AI도 그렇고 또 암호화폐 사업에서도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CBDC를 계속 실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특히 최근에 기사로도 본격적으로 지금 실험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CBDC는 뭐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고,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우리나라 원화 CBDC랑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예요. 센트럴 뱅크거든요, 앞에 CB가.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행한 건 화폐입니다. 그냥 화폐예요. 그럼 이거 우리 원화 종이 세종대왕님 만원째랑 뭐가 달라요?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전자화폐. 예. 그냥 우리나라가 돈 쓰듯이 쓰는 거가 CBD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얘는 가상 자산이죠. 가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달러는 그냥 미국 돈이 아니잖아요. 원화는 한국 돈이지만 달러는 미국 돈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크죠. 맞아요. 글로벌 돈, 글로벌 자산, 뭐 이런. 글로벌 자산인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핵심이고요. CBDC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야, 그러면 위안화나 이런 거는 CBDC인데 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런 거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요. 근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밉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근데 유럽과 중국은 CBDC인 거예요. 카테고리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위안화는 중국 돈은요, 글로벌 자산, 글로벌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글로벌 통화라는 기존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싶으니까 미국 돈을 버리고 전 세계 돈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서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위안화를 전 세계 돈으로 씁시다, 이거 쓰세요라고 했을 때 쓸 거예요? 안 쓰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안에서 위안화로 결제할게요,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일단 중국 안에서는 CBDC로, 그리고서 자기 영향력에 있는 데들은 CBDC로. 예를 들어 중국이 뭐 선로 깔아주고 뭐 광산해주고 그런 데는 야, 그 광산값은 CBDC로 지불해. 통화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원화로 지불해라고 하듯이, 그러면 얘들이 CBDC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통화의 힘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전 세계적인 통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CBDC가 디지털 원화라고 하면 네. 그냥 우리 원화를 은행 통장에 넣어서 이렇게 인터넷 배킹할 때도 그것도 디지털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디지털 원화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신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있고, 그랬을 때 돈을 누가 먹어요? 결국 우리가 신용카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부수적인 돈이 나가죠. 수수료가 나가요. 수수료가 나가죠. 수수료. 신용카드 얼마나 요즘 잘 나가요.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 돈 아니야, 우리 돈. 맞아요. 근데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빠져나간 거지만,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수수되면 죽겠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쵸. 그 퍼센트가 긁어 모으면. 어떤 분 인터뷰 보니까 마트를 하시는데 임대료가 한 1,200만 원인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한 달에 1,800만 원 나간대요. 사실 잘 버리는 분이시니까 많이 나가는 거겠지만, 이렇게 지금 나가는 돈을 줄이고 싶은 거죠. 디지털 통화, 이거는 우리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서로 현금 주고받듯이 현금 주고받으니까 현금 100% 주고 100%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나라에서 추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데 CBDC는 추적이 됩니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줬는지 보이니까. 네, 현금 거래가 일어났는데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발급이 안 됐잖아요. 그 신용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그러신 분은 발급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현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용카드 세상이 되면 그런 분들은 금융이라는 여기서 소외되는 거예요. 뭘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분들까지 포괄하는 게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그건 현금 주고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현금 주고받는 거 디지털 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CBDC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CBDC 이렇게 연구 중이고 실험 중인데 네. 한국 원화 CBDC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나요? 아, 뭐야 이거 뭔가 좋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을 지금 영국에 가거나 예전에 제가 어려서 호주에 갔었는데 네. 돈이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한국 돈밖에 없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해보니까요. 한국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없었어요. 20년 이렇게 된 거라서 좀 더 오래됐지만. 아니 그 나라도 뭐 외환은행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 환전소 가볍게 해주는 데는 네. 전혀 없었고 유일하게 어디서 바꿔줬냐면 호주의 카지노에서 바꿔주더라고요. 카지노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한 거죠. 아. 예, 예. 근데 그만큼 말하자면 한국 돈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럼 CBDC는 한국 돈의 힘과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야 그러면 거래대금은 원화로 줘라고 할 만한 정도가 돼야지 이제 되는데 우리도 달러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CBDC 같은 게 이렇게 쫙 퍼지려면 사실은 뭐 K 콘텐츠, 한국 드라마를 저쪽에서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사가는 오징어 게임 5가 나와서 사가는데 반드시 원화로 줘. 그럼 저쪽에서 CBDC를 사가지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되는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지 이게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데 중국이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한국은 그 지금의 한국 지위와 원화 지위를 생각하면 CBDC는 내수용으로 쓰이는 거지 그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갈 여지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국내용으로만 쓰지 말고 뭔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만들어서 뭔가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CBDC를 가지고 받긴 정말 힘들 것 같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니까 1코인, 2코인을 쓰는데 그게 달러 쌌듯이 뭐 1,000원, 2,000원 쌓아야지 이게 줘 하는 식으로 네. 하면 달러만큼 뭐 달러가 힘을 가지듯이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중국도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CBDC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을 한다? 결국 어디서 이걸 사줄 것이고 쓰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세계화로 가자는 건데 세계에서 한국 원화를 꼭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 한국에서만 나오는 자원이 있어. 네. 이걸 살려면 꼭 그걸 원화 스테이블로 해야 돼. 라든가 K 콘텐츠 이거는 꼭 원화 스테이블로 해야 돼. 네. 라고 해야지 글로벌로 좀 쓰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건 좀 약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좀 억울한 면도 있고요. 또 동남아 쪽에서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건 아무래도 한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구상은 뭐냐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은 그러니까 국제송금이나 이런 거는 원화 스테이블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통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받거나 그런 건 그 달러 스테이블로 가는 거고 내수용으로 쓰이는 거 화폐는 CBDC로 가자. 이게 이제 기본 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교수님,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도 결제할 때 쓸 수 있으면, 네. 원화 CBDC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뭐 넷플릭스 결제할 때 아니면 뭐 유튜브 돈 낼 때 아니면 웅달 책방에 뭔가 뭐 슈퍼챗을 저희가 쓰진 네. 않지만 쓸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면 내가 환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막 바꿀 필요가 편하잖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투자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CBDC나 한국 스테이블 코인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려고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편해요. 네. 왜냐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느니 게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내가 많이 쓰면 쓸수록 혜택도 더 많아. 맞아. 마일리지가 더 많이 써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쓰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테더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원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통화주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선 세금을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경제적 대응 자체가 어려워요. 내가 원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화를 안 쓰니까 원화를 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제국주의란 말을 썼죠. 그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우리는 경제적 식민주의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그걸 막잖아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도 하려는 거고 그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이 더 효과가 좋은지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법적으로 가령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은 세금을 많이 때린다든가 하는 식의 법적인 규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다만 그렇게 대놓고 하면 또 미국에서 보기에는 뭐야 그러면 또 거기에 협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지.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너무 편해요. 요즘에 사용자도 야 내가 이걸 써가지고 외국해야지 이런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놔둬놓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들어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쓰면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그 방법일 수 있다. 네.
야, 이게 또 나중에 머리 아파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빌사남 그 김윤수 대표라고 네. 그 빌사남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빌딩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사실 그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빌딩 그 사고 파는 플랫폼이니까. 그랬더니요. 사실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와 그게 큰 상관없대요. 경기가 변하는 게 중요하대요. 변해야지. 올라가면 살려는 사람이 많고 내려가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들은 거기서 퍼센트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제일 나쁘대요. 아,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변동성 장세, 뭔가 정해지지 않고 새롭게 바뀌었을 때 사실 투자의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거를 찾는 사람이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사실은 비즈니스 기회가 여기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거를 누가 다 알려줘. 유튜브에서 알려줘. 이러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장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규제를 잘 보고서 틈새를 찾아내야지, 이래야지 사실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거라 사실은 비즈니스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면 좋은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시는 분들은 그 스테이블 코인 살 수는 없죠. 뭐 해야 돼요? 아, 스테이블 코인은요, 스테이블이니까 네. 계속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뭐 자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1달러를 계속 바꿔주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주식의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죠. 아, 주식을 사야 된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퍼져갈수록 네. 그 돈이 쌓이는 거고 네. 이들은 채권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이 쌓이는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 잘 될 것 같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아,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될 것 같아라고 하니까 제일 영향을 받은 게 카카오페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하는 회사 주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디지털 세상에서 현찰도 귀찮아라고 하면서 이것도 디지털 화폐가 되어가는 마당에 금이 디지털 금이 되어간다.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통화 가치보다는 지금 자산 축적의 가치가 더 크니까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세상의 금 같은 느낌으로 분명히 표준, 기준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그 다음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2100만 개. 통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갈수록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희소성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100만 개도 사실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할 때 2100만 개만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2100만 개로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한되니까 일부 있는 사람들만 있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야, 이거 좀 바꿔야 돼. 이 생각이 51%가 되잖아요. 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가진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좋았으니까 네. 바꿀 필요가 없는데 동의가 된단 말씀이세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는 건데 네. 이더리움이 처음 생겼을 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근데 바꿨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에 문제가 생기니까 탈취가 되고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이 포크해가지고 새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바뀐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이고요. 원래 원본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갔어요. 바뀐 게 더 잘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2100만 개라는 거가 굉장히 신화처럼 박혀 있지만 분명히 그거는 99% 될 거지만 만에 하나 1% 야 이거는 좀 바꿔야 돼. 새롭게 뭘 만들어. 비트코인도 뭘 만들어 라든가 뭐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 새롭게 뭔가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51%가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다르게 될 여지도 있긴 있더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도 안 돼요. 가능성은. 다만 이제 제가 100% 된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라고 장담하기엔 이게 뭐 바꿀 수 있는 어쨌든 예외 사항이 룰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야 이걸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사람이 51%가 되면 바뀐 거 막 2억 개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걸로 그 분화될 수도 있고. 다른 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도 옛날에 뭐 그런 그런 식으로 분화되는데 그 옛날에 안 됐지만 그게 네.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걸로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이더리움도 사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탈취가 됐을 때 그 탈취된 걸 도로 돌려주기 위해서 원래는 한번 탈취가 돼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새롭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근데 야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게 이더리움이에요. 롤백이 들어갔다. 그쵸. 근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 어쨌든 이게 변동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너무 100% 발행량이 제한된 자산이라고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이게 너무 혁신적인 제안이라 얘기라 제가 합리적으로 대단히 낮다. 99.99% 2100만 개 제한이 되지만 네. 그럴 수도 있는 약간의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다. 해볼 수도 있다. 예,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